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거든요. 이사 갈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는데 어떡하죠? 겨우 구한 집인데 집주인이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계약하기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지금 전월세 시장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운동장이 뒤집혀버린 느낌이에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세입자는 선택권조차 없는 슈퍼갑과 슈퍼울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내년 봄 이사철까지 이 난리가 계속될 거라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에 제가 다 애가 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친 시장이 도대체 왜 시작된 건지 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까지 아주 독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감정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팩트부터 냉정하게 체크해봅시다. 기사에 나온 수치들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서울 금천구의 한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전월세 매물이 수백 개는 나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라고요? 딱 20개. 3,000가구 중에 20가구만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0.6%입니다.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미친 듯이 뜁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불과 한 달 만에 전셋값이 6천만 원이나 올랐대요. 여러분, 한 달에 6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든 세상에 6천만 원이요? 이건 세입자들한테 그냥 서울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많던 전세 매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실거주 의무 규제입니다. 예전엔 집 사놓고 전세 주는 갭 투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멀쩡한 전세집을 비우고 주인이 들어가는 거죠. 둘째, 까다로워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 세입자들이 보증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 놓기가 애매해지니까 차라리 안정적인 월세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셋째, 계약갱신 청구권의 여파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2년 더 살겠다고 눌러앉으니 시장에 새로 나오는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역대급 매물 가뭄이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집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00을 넘으면 집 구하는 사람이 집 내놓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 수치가 얼마냐? 무려 158입니다. 전세 대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2021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집 하나 나오면 10명이 줄을 서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집주인은 콧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입자들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계약 전에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이나 신용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악성 세입자를 걸러내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주인 우위인 시장에서 이런 제도까지 생기면 세입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집을 구하기 위해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보고 내 신상 정보까지 다 까발려야 하는 것 같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신용 점수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말이죠. 자, 화나고 답답한 건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죠.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사를 앞둔 분들, 계약 만료가 코앞인 분들,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움직이세요. 첫 번째는 눈높이를 낮추고 플랜 B를 가동하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 역세권, 신축, 싼 전세의 집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계속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연식이 좀 오래되었더라도, 평수를 좀 줄이더라도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전세 보증부 월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전세 매물은 없어도 반전세나 월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월세 내는 건 돈 버리는 거다 라는 생각 지금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비싼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역전세난이라도 오면 더 큰일 납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월세를 내면서 남는 목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하거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 전 권리 분석은 목숨 걸고 하세요. 집 구하기가 급하다고 아무 집이나 덜컥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거나 세금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고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깡통전세 위험,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은 없는지 공인중개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전재산인 보증금,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 좀 무겁고 답답하셨죠?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내 가족이랑 편안하게 살 집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화도 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시장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너지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버텨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궁금한 점, 답답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필요한 정보는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 서로 다독이면서 같이 건너가 보자고요.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